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JSP의 이렇게 3단계 작업 과정과, 흘러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우리가, 이론에서 이러한 스크립트리, 이런 JSP 태그에 대한 내용들을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이번 이론 강의를 좀 듣고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어떤 걸 보냐면, 자, JSP 내부 객체라고 해서 따로 우리가 인스턴스를,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톰캣 컨테이너가 알아서, 이제 웹 컨테이너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객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자가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객체가 바로 내부 객체죠. 그래서 JSP에서 제공되는 내부 객체는 당연히 JSP 컨테이너에 의해서 서블릿으로 변화될 때 자동으로 객체가 생성된다. 그죠? 따라서 이러한 밑에 이러한 객체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굳이 new 해서 자바처럼 그렇게 생성할 필요가 없이 바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객체들은 웹 컨테이너에 의해서 자동으로 구현되기보다는 생성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임포트나 객체 선언 없이도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쓸 텐데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쓱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입출력 객체는 이제 우리가 해봤죠. 그죠? 리퀘스트, 요청 처리 객체가 되죠. 그리고 리스판스는 응답 처리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분명히 무슨 정보를 들고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 정보들을 다 저장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get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무엇이 넘어왔는지 파라메타 값도 알아낼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리스판스도 또한 역시 똑같죠. 자, 이제는 out이라는 JSP 객체가 있는데요. 여기도 있고, 그죠? 이 out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프린트 라이터 있죠. 그죠? 프린트 라이터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엔 얘도 JSP 라이터라는 이제 클래스 이제 패키지 안에 이제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JSP 페이지에서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게 바로 출력 객체, 출력 스트림, 프린트 라이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서블릿에서,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웃 내장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세션하고, 우리가 세션에 대해서 이제 세션하고 쿠키하고 이렇게 따로 이제 우리가 장을 별도로 빼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세션은 말 그대로 어떤 뜻인가요? 자, 세션이라는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서버가 있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접속을 해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청을 하면 이제 여기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로그인 정보, 만약에 로그인해서 접속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로그인 정보가 이제 세션이 바로 이제 쿠키 다음에 나온 버전인데요. 쿠키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딱 넣으면 얘 헤더 정보, 이제 이러한 로그인 정보들이 전부 다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션 객체가 하는 일이고요. 아울러 세션 객체는 서버하고 세션 ID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ID라는 게.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하고 연결이 됐는지 이제 ID 값도 우리가 추후에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세션이 살아있다,
뭐 세션이 끊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예로 뭡니까, 은행 사이트라든지 뭐 여러 좀 중요한 그러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의 움직임, 마우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액션이 없다면 뭐 몇 분 후에 자동 로그아웃 합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세션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나중에 세션과 쿠키를 다룰 때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은요, 이제 컨텍스트 관련된 정보. 어차피 어플리케이션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컨텍스트 정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의 내장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거는 JSP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역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라는 이거는 뭐냐면 오브젝트 클래스 밑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보면 JSP 페이지에 서블릿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JSP가 어차피 서블릿으로 바뀌어서 만들어지고 메모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컨피거 말 그대로 JSP 페이지에 대한 설정 정보들을 저장을 하는 컨피규레이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블릿 컨피그 파일이죠. 그죠? 자, 패키지죠. 그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익셉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외 발생 시 예외를 처리하는 이러한 내장 객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어차피 요거는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사용을 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될 겁니다. 됐죠? 자, 요렇게 이제 내부 객체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스크립트 트릿, 우리 앞에서 봤던 JSP 태그 중에서, 그죠? 스크립트 트릿과 선언, 디클라레이션입니다. 그죠? 그리고 표현식, 익스프레션입니다. 그죠? 요런 세 가지에 대한 실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크립트 트릿이고, 뭐 선언도 많이 쓰고 표현식도 많이 쓰고요. 뭐 하는데, 자, 한번 보죠. 요런 것들은 태그죠. 그죠? 그래서 JSP 문서 안에 자바 언어를 넣기 위한 방식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실제 개발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그냥 간단하게 스크립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스크립 세 개를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자, 스크립트 트릿이 있는데요. 얘는 항상 요렇게 시작한다고 했죠. 앞에서. 그죠? 자, 요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자바 코드를 우리가 순수 자바 코드만 여기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바디 태그 안에, 자, 요거 지금 스크립트 트릿 들어와 있다. 그죠? 스크립트 트릿 들어와 있고, 아웃, 이건 내장 객체다. 그죠? 내장 객체 해서 우리가 프린트 ln 해서 찍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 내장 객체는 서버가 생성해 주기 때문에 뭐 JSP 코드나 자바 코드에서 얼마든지 땡겨서 쓸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보니까 2단을 뭐 이렇게 출력을 하네요. 그죠? 그리고 아울러 여기에 요거 끝 태그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제 HTML 태그가 들어왔다. 그죠? BR 태그. 그죠? 그리고 다시 또 뭡니까 이거? 그렇죠. 자바 코드가 또 들어왔죠. 그래서 구하고 같으면 이 루프를 빠져나가라 라고 해서 2단을 찍는 코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렇게 HTML 코드하고, 그죠? 그리고 자바 코드하고 섞였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래도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게요. 그래, 이제 이게 HTML 코드와 JSP 코드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HTML처럼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물론 얘는 확장자가 .jsp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요청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소스 보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응답해 줄 때 HTML로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HTML로 된 이러한 값들만 이렇게 쭉 태그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스크립트 릿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바 코드를 삽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소스를 보면 HTML하고 그리고 스크립트 릿을 이용해서 자바 코드가 들어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웹브라우저 상에서는 아시다시피 소스 보기 하면 응답을 HTML로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HTML 코드만 이렇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JSP를 통해 가지고 좀 동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페이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저번 이론 강의에도 한번 봤는데요.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자, 디클러레이션 해서 여기에 느낌표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바 코드 기술을 하는데, 요렇게 이거는 선언한 거예요. 그죠? 선언을 하고, 이거는 이제 초기화를 시킨 거죠. 이것도 리터럴로 이렇게 스트링 값을 초기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렇게 전역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요 느낌표가 붙으면 말이죠. 디클러레이션.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메서드를, 이렇게, 썸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역시 내부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출력을 하고 있죠. 역시 출력을 하면 i는 10, a, b, c, d, e, 썸을 호출하면 더해서 1하고 5에서 더해서 6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나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선언식입니다. 선언식. 알겠죠? 그래서 선언식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에 선언된 거는 변수 및 메서드는 전역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어플리케이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종료될 때까지 얘는 메모리를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자바에서 static final 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식인데요. 얘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느낌표가 아니라 이 꼴이 들어간다. 그죠? 이 꼴이 들어가서 어떠한 결과값들을 여기에 변수를 잡아 넣는데요. 자,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똑같죠? 결과는. 근데 앞에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에서 뭐가 달라요? 얘는 출력 객체를 통해서, 그죠? 내장 객체인 프린트 ln으로 해서 이렇게 찍었죠. 스트링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옆에 세미콜론이 이렇게 붙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 익스프레션은, 표현식은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을 주고 여기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붙이면 예외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JSP 페이지 내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의 값 그리고 메서드 호출의 결과값을 우리가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식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결과값은 당연히 스트링 타입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많은 예제를 통해서 같이 실습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자가 있어요. 지시자. 자, 지시자는 우리가 뭐 어떤 걸 지시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JSP 페이지 내에서 전체적인 속성을 우리가 지시를 할 때 우리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페이지 지시자, 그리고 include 지시자, 태그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퍼센트하고 골뱅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JSP 파일을 만들 때 맨 위에 상단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퍼센트에서 페이지 지시자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죠. 그죠? 이렇게 페이지의 속성을 이렇게 막 지정한다라고 쭉 나와 있었어요. 맞죠? 그게 바로 이제 페이지 지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지시자는 해당 페이지의
전체적인 속성을 우리가 지정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문자 셋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뭘 쓴다고 할 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아울러 include는요, 우리가 포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포함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페이지를 현재 페이지에 삽입을 하고자 할 때 include라는 지시자를 씁니다. 물론 뒤에 가면 우리가 JSP 액션 태그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액션 태그에도 우리가 이 include 액션 태그가 있어요. 그 하는 역할도 내나 얘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그 라이브러리는 이거는 뒤에 가서 우리가 따로 태그를 끌고 와서 배울 텐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쓰기 쉽게 태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땡겨 와서 뭐 대표적인 게 JSTL이라고 보시면 JTSL인가요?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말이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쓸 때 우리가 태그 라이브러리의 지시자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페이지 지시자는 보통 기본값을 많이 이용하지만, 그죠?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을 때 봤던 게 이거였죠. 이렇게 문자셋, 그리고 컨텐츠 타입이 뭐다, 그리고 페이지 인코딩은 뭘로 한다. 지금은 이거는 제가 옛날 거라 가지고 이거 UTF-8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페이지 지시자는 또한 이렇게 우리가 자바에 어떠한 클래스를 땡겨서 쓰려고 할 때 임포트 속성을 지정을 할 때도 역시 페이지 지시자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페이지의 속성을 지정할 때 주로 사용하고, 주로 사용되는 언어나 혹은 임포트문을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페이지 지시자로. 아시겠죠? 뭐 자바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자, 여기에서 배열을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자, 유틸리티 클래스인 배열에 어레이에 유틸리티 클래스인 s가 붙었다. 그죠? 그래서 arrays.toString 하고 여기에 int 배열에 참조 변수를 우리가 주소 값을 지니는 얘를 넣어주면 예쁘게 이렇게 10, 20, 30 이렇게 출력을 시켜주죠. 그죠? 그래서 toString 이 arrays 정적 메서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arrays 클래스를 우리가 땡겨서 쓰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에서 자동 완성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면 비로소 얘가 자동 임포트가 됩니다. 페이지 지시자를 같이 엮어가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arrays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 페이지 지시자를 이용하여 임포트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페이지 지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include 지시자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소스부터 한번 보죠. 자, 요렇게 해서 include JSP 페이지입니다 라고 h1 태그, 제목 태그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 지시자가 아니라 include 지시자를 통해서, 자, 파일이라는 이 속성을 통해서 include 01.jsp를 이렇게 우리가 include 지시자를 통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include JSP 페이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include JSP 페이지 안에 얘 파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h1 태그로 인해서 첫 번째 2줄이 여기에서 출력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은 include.jsp 이 01.jsp 파일도 여기 보시면 include 01.jsp 페이지입니다 라고 h1 태그가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찍은 거예요. 얘가 실행된 거예요. 포함이 돼서. 그리고 다시 이게 끝나면, 이거 끝났죠. 그죠? 바디 태그까지 HTML 태그 끝나면 다시 일로 돌아와서 h1 태그 얘를 다시 찍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디에 많이 쓰면 좋냐 하면요. 얘는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헤더가 있고 뭐 여기 푸터가 있고 뭐 여기 아티클이 있고 어사이드가 있고 뭐 여기 섹션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장 푸터 이런 것들은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로고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한 페이지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JSP에 있는 이런 include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반복되는 페이지를 그냥 여기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 머릿말이나 아랫말 같은 경우에 표시되는, 그죠? 헤더 혹은 푸터, 그죠? 이런 것들에 우리가 include 지시자를 이용을 하면 쉽게 페이지 삽입이 일어나겠죠. 맞나요? 그리고 코드를 봐도 자, 엄연히 얘는 다른 파일이에요. 그죠? 얘는 파일 이름이 include 01.jsp가 얘고요. 이거 세 개, 이거 두 개 합쳐놓은 게 바로 뭡니까? 아니죠. 요거 세 개를 합쳐놓은 게 바로 include JSP 파일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 순서는 자, include.jsp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 01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다시 include.jsp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이제 include 지시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일을 여기다가 넣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 속성을 이용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인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거는 개발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프로그래머들, 그리고 좀 경력이 있는 개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만든 태그들을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가면요, 여러 가지 그 회사만이 쓰는 메서드라든지 혹은 변수 등등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두는 파일이 있어요. 그죠? 그런 파일들을 우리가 통상 라이브러리 파일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다 이제 몰아서 이제 이거를 임포트해서 쓰거든요. 그때 이렇게 만들었던 거, 이거는 JDK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죠. 오라클에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자가, 개발자들이 만든 태그를 이제 우리가 통상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자를 우리가 나중에 이 지시자를 통해 가지고 이걸 쓰겠다라고 이렇게 알리면 돼요. 그래서 URI는 알다시피 URI는 태그 라이브러리의 위치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픽스라는 속성은 태그를 가리키는 이름값. 그러니까 태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이 라이브러리의 이름이 뭐냐? 그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JSTL이 맞죠? 제가 JTSL 이렇게 잘 얘기는 안 했는 것 같고요. 여튼 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자는 이제 추후에 우리가 따로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JSP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요렇게 이 JSTL이라는 요거를 따로 또 이제 한 페이지를 빼서 우리가 한 장으로 만들어서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이걸로 이게 좀 편하게 태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현업에서. 그래서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도 비록 내가 만들지는 못해도 일단은 볼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신입의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주석인데요. 주석은 잘 아시죠? 워낙 앞에서 많이 쓰니까. 그래서 주석은 그냥 말 그대로 코멘트입니다. 그죠? 코멘트이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내용, 소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덧붙이고자 할 때 이렇게 주석을 달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업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든지 이렇게 어떤 부분을 맡게 돼요. 그죠? 맡게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수십 시간에 걸쳐 인내와 고뇌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출력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주석을 안 달아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주석을 안 달아 놓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에러 터지잖아요. 예외가 또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또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왜? 그때 그만큼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온전히 가면 문제가 없지만 분명히 버그라고 프로그램은 완전한 게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수정 요구나 아니면 버그가 생겼다.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때는 생각했는데 한 석 달 지나니까 다 까먹은 거죠. 넉 달, 아니면 많게는 워낙 소스가 많으니까 현업에는 이렇게 해놓고도 1년 지나면 이게 뭐지? 이 보면, 근데 위에 보면 버전 관리하는 걸 보면 이거 내가 짰는데? 이래 됐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고요. 그래서 주석을 디테일하게 적어두는 게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HTML 주석이야 당연히 얘는 소스 보기에도 나오죠. 그죠? 요렇게. 왜도 HTML 소스니까요. 요렇게 느낌표로 하면 HTML 소스죠. 그런데 여기에서 JSP 주석은요. 우리가 여기에 뭡니까? 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서버단, 그러니까 통캣 서버에서 이걸 해석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페이지 소스 보기, 즉 이거는 HTML 태그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바의 스크립트 릿을 이용을 해서 자바 코드를 쓰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면 이거는 자바의 주석이지 HTML의 주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JSP는 이러한 주석을 소스 보기를 하면 안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게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줄 하면 이제 주석 처리되죠. 녹색으로. 아니면 여러 줄이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그를 잡으면 되죠. 컨트롤 쉬프트 하고 역슬러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주석은 정말로 중요한 거니까요. 평상시에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주석을 다는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매번 강조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래서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석, 지시자, 그리고 스크립트 릿, 그리고 JSP 내부 객체, 이런 스크립트 릿 선언 표현식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한번 이거에 관련된 예제를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하여튼 적정하게 예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